세금 아껴도 건보료로 다 빼앗긴다고?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건보료가 오르는 진짜 이유와 1,000만 원의 비밀입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아껴도 건보료로 다 뺏긴다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세청 16년과 조사국 10년의 경험, 국세청에서 온 세무사 언니, 자산승계 전략실의 국세 언니 김혜리 세무사입니다. 자산가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건강보험료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6년부터 도입되는 고배당 분리과세로 세금을 수백만원 아끼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정부가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식이나 국채 같은 생산적인 금융으로 옮기려고 분리과세라는 당근을 계속 던지고 있죠. 최고 종합소득세율 49.5%까지 치솟던 세금을 낮춰줄 테니 투자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비롯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국민성장펀드에도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 부담은 덜었지만 건강보험료 문제는 여전히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어요. 세무사님, 나라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왜 내 통장에 남는 게 없죠? 라는 하소연입니다. 맞아요. 세금 고지서만큼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 고지서라는 거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평생 아껴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모았는데 이제 좀 배당 받았나 싶더니 나라에서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왕창 가져간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정부가 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세금 혜택을 줘도 건강보험료라는 뒷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 주머니는 결국 비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세법상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의 기준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의 배당금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건보료가 오르는 진짜 이유와 1,000만 원의 비밀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금은 분리과세가 되어도 건보료는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징수 내역을 받아서 건보료를 매깁니다. 그러나 간극은 여기서 생깁니다. 실무는 좀 다른데요. 분리과세 대상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리과세 소득이 건보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법에 의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소득은 건보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낮춰졌다고 하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를 낸다는, 따라서 원칙은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41조 및 시행규칙 44조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1,000만 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국세청에서 과세 데이터를 연계받아 건보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는 5년 이상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상품이므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품 도입 기조와 다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긴 쉽지 않다. 현재로선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지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리츠,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공모인프라펀드,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등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분리과세 된다고 하더라도 건보료 면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5년 6월부터 판매된 개인 투자용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자, 단독 판매사인 A증권은 1,000만원 초과 채권 이자 소득은 건보료를 낸다고 고객에게 모두 고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분리과세와 별개로 1,000만원 초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모두 부과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A증권은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 소득은 건보료 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에 포함돼 다른 은행,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 이자와 배당 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징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1,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원칙이고요. 이로 인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분리과세 적용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실제 생계비로 쓸 수 있는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건보료의 독자적 기준. 건보료 부과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세법상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보료 부과하는 규정에도 1,000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에 합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 국세청과 공단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추가부담. 직장가입자도 월급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기존에 냈던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 원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 6,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뺀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7.09%의 보험료를 더 내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낼까요?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2027년 그해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년 이후가 될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인데요. 어라? 지금은 건보료가 안 오르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분리과세와 건보료의 숨바꼭질. 분리과세 건보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핵심은 소득세법과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원칙은 무섭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넘으면 분리과세든 뭐든 상관없이 건보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건보료를 매깁니다. 그러나 실무는 다릅니다. 건보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를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별한 목적으로 도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요.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상품이라는 걸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 수입의 반토막. 만약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은퇴하신 분들은 실질 수익이 처참하게 달라집니다. 세금 아끼려다가 건보료로 그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합산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자녀의 피부양자에 있을 경우에 해당 소득이 발생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시세 30억 원의 집과 연간 1,200만 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소득 1,200만 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피부양자 유권을 유지한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칙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1,200만 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주택에 대한 보험료 36만 원,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8만 원에다 배당소득세 15만 4천 원까지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연 1,200만 원은 월 1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지만 세금과 건보를 내고 나면 월 40만 원만 남는 셈이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당이 2천만 원 안 넘으면 건보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세금은 2천만 원 기준이지만 건보료는 단 1원이라도 1,0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퇴 후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는데 배당 많이 나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나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천만 원을 산정할 때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모두 합산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유하신 주택에도 점수가 매겨져 건보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로 신청하면 건보료 안 낼 수 있나요? 고배당 분리과세는 안타깝게도 세금만 깎아줍니다. 건강보험은 세법상 분리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소득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 시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40여 곳이 배당을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정부가 분리과세 혜택과 건보료는 별개로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건보료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보료 부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건보료를 방어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은퇴 후 주머니를 지켜야 할까요? 전략 1. 소득의 지능적 분산입니다.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한 종목에만 몰빵하지 마세요. 인별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시고요. 자녀에게도 5천만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전략 2. 비과세와 보험료 제외 상품을 믹스합니다. 모든 수익을 배당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이나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질 수익률 계산할 때 반드시 건보료라는 변수를 넣어야 합니다. 전략 3. 자산 구조의 다변화입니다. 금융소득이 높다면 일부를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의 성격을 바꿔서 건보료의 추적을 피하는 고난이도 전략입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하셨죠? 하지만 다 잊어도 1천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건보료 설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세언니 김혜리였습니다. 국세언니TV 앞으로도 자산가의 실제 고민을 해결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